안녕하세요, 중고항 김지금입니다. 오늘은 이 갤럭시 노트 7 FE를 립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이 갤럭시 Z 플립으로 기변을 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이 노트 7 FE를 립박싱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노트 7 FE를 구매한 이유는 당시 노트 7으로 출시됐을 때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역대급 신작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호평이 굉장히 잦아있습니다. 하지만 큰 결함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배터리 문제였죠. 노트 7이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폭발하는 현상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 노트 7을 들고 있으면 탑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슈가 많이 됐었죠. 삼성에서 전량 리콜을 해서 노트 7 라인업 자체를 아예 폐기하기에 이릅니다. 모두 리콜을 하고 환불을 다 해줬는데 노트 7이 워낙 명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환불을 안 하고 그냥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삼성이 회수를 하려고 좀 애먹었다는 기사를 본 기억도 있어요. 그 다음 해에 회수되었던 노트 7으로 배터리를 약간 수정하고 기능을 몇 가지 빼서 팬 에디션으로 출시한 게 바로 이 갤럭시 노트 FE입니다. 리콜된 물량 안에서 쓸 수 있는 것 정도만 해서 재생산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만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제가 갤럭시 폰을 구매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생각했던 게 띵작이어서 기능과 성능 모두 좋을 것 같지만 폭발 때문에 인지도도 많이 안 좋아지고 제때 나오지 못하고 팬 에디션 버전으로 출시된 모델이기 때문에 중고가에서 굉장히 많은 감가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쯤에 한 10몇만원, 14만원, 15만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을 주고 박프를 샀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중고나라는 업자들한테 잠식당하던 시기여서 개인 매물을 찾느라 조금 고생을 했었어요. 이 노트 7 FE는 삼성 스마트폰 라인 중에서 홈 버튼이 있는 마지막 버전입니다. 그래서 전면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 요즘 핸드폰과는 달라서 다소 구형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래도 홈 버튼이 있는 모델 중에선 가장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성능은 그렇게 큰 차이까지는 나지 않죠. 구형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감가는 많이 쳐맞았지만 성능은 그 감가 쳐맞은 거에 비해선 나쁘지 않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봐도 그렇게 엄청 구려 보이진 않죠.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이고 이쪽 엣지 덕분에 측면에는 베젤이 없어서 물론 구형 같아 보이긴 하지만 똥폰까지는 아닌 것 같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의 플래그십 라인업으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프로세서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지금 쓰기에도 간단한 기본적인 것들은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카톡이나 인터넷 그리고 간단한 게임 같은 경우 전혀 저는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 물론 세컨폰이라서 그렇게 많이 사용할 일은 없긴 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가끔씩 좀 버벅거리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사용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버벅거리는 건 아니고 살짝 버벅거린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 그렇게 예민하신 분이라면 최신 폰 가셔야 될 거고 중고로 10만원 미만에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냥 가성비로 쓰기에는 아주 충분한 성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면은 12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Z 플립과 후면 카메라 성능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싸구려 스마트폰을 쓰면서 카메라 성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 넌센스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폰 카메라 성능이 답보 상태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야간 카메라 성능이 확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그 전 세대 카메라를 탑재했기 때문에 야간 카메라 성능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 용도에서는 충분히 크게 문제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HD, 풀 HD, 그리고 WQHD 이렇게 세 종류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세컨폰이니까 사용 빈도도 적고 배터리도 아낄 겸 해서 풀 HD로 썼는데 당시 아이폰 10을 쓰고 있었는데 아이폰 10에 비해서 화면 화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WQHD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화질도 제법 깔끔하고 좋고 해상도를 바꿔도 배터리가 그렇게 빨리 닳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놓은 뒤로 쭉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노트 7 FE를 구매하신다면 꼭 해상도를 QHD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필 노트를 구매한 이유가 세컨폰 그리고 영업용으로 쓰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화면이 널찍널찍해서 보기도 좋고 삼성페이도 되고 요즘에는 운전면허증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나와서 지갑을 들고 다닐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S펜으로 급할 때 이렇게 필기도 할 수 있어서 세컨폰 그리고 업무용 폰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는 Z 플립보다 이 노트 7 FE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비싼 돈을 주고 Z 플립을 구매한 이유는 역시 반지 때문이죠. 지금 중고나라의 가격을 살펴보면 정상 제품 기준 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한 5만원에도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 정도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0만원 밑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핸드폰 중 갤럭시 폰들 중에선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메인폰으로 사용하기엔 다소 구형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세컨폰
게임폰이나 업무용 폰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폰이라는 거. 배터리도 제법 오래가는 편입니다. 특히 삼성의 절전 모드를 사용하면 성능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도 배터리 사용량이 많이 늘어서 저는 갤럭시 폰을 사용할 때마다 꼭 이 절전 기능을 켜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갤럭시 폰이든 갤럭시 탭이든 성능이 조금 저하된다고 해서 저는 크게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고, 스마트폰을 쓰면서 성능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엄청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핸드폰의 기능과 카메라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전화나 카톡 문자, 주식이나 코인같이 금융 업무, 그리고 카메라, 사진 이런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프로세서 성능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고성능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외관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항상 중고가를 염두에 두고 케이스를 착용하고 보호 필름을 붙이고 그러기 때문인데요. 얘는 엣지 디스플레이라서 완벽하게 풀커버로 보호되는 필름들이 많이 없고, 예전에 한번 붙여봤는데 케이스랑 호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필름을 안 붙이고 사용을 해도 된다는 말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해볼 겸 그냥 겸사겸사 필름을 안 붙이고 써봤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폰 10은 몇 시간 안 붙였다고 해서 금방 기스가 났었잖아요. 갤노트 7은 안 씌운 상태로 몇 번 떨구기도 했고, 물론 케이스는 장착을 했지만 진짜 세컨폰이니까 그냥 막 대충 썼는데 큰 기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생활 기스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뒷면도 항상 케이스를 착용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거의 골드바 같은 수준의 번쩍거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도 크게 뭐 흠잡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잘 닦아놓으면 거의 새 폰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만 빼고, 그러면은 갤럭시 노트 7 FE 리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전에 팔았어야 됐는데 영상이라도 하나 만들고 팔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차피 중고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한 다음에 거의 2년 가까이 사용을 했고, 출시한 지는 4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중고가도 빨리 떨어질 일이 없어서 리뷰하고 천천히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SKT 거고요. LG 알뜰폰으로 월 5,000원 주고 알뜰하게 사용했습니다. 기능상으로 LG 통신사를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크게 없는데 딱 한 가지, 삼성페이로 교통카드를 쓸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티머니 어플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었고, 스마트폰으로 교통카드를 찍기보단 갤럭시워치로 교통카드를 찍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초기화는 다 됐습니다. 이 상태로 받으면 가장 좋지만, 아무래도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 특성상 제품이 멀쩡한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직거래를 나가게 되면 설정을 하느라 또 시간 한 막 10분 20분씩 까먹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설정들은 여기서 한번 해주고 그 다음 거래를 한 다음에 그분이 뭐 초기화를 해서 다시 하시든 말든 그분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나중에 건너뛰기로 다 넘어가고 이렇게 초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원을 꺼주고 리박싱을 할 겁니다. 갤럭시 노트 7 FE의 박스입니다. 삼성 폰들은 Z 플립도 그렇고 이렇게 이중 포장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방 열듯이 이런 식으로 여는 방식이고,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충전기랑 케이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는 삼성 정품 케이스인데 여기에 장착해서 보면은 이쪽에 화면이 표시가 돼요.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처음에는 재밌어서 쓰다가 열었다 닫았다 하기도 귀찮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가 가제 느낌도 나고, 그래서 그냥 투명 케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그냥 저처럼 박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펜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분의 펜촉과 펜촉을 뺄 수 있는 집게도 들어있어요. 이게 2봉지나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죽을 때까지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찾아보니까 충전기가 없어가지고 집에 다 충전기 있잖아요. 요즘엔 환경을 생각해서 충전기를 빼는 추세니까 저도 중고 제품을 판매할 때 환경을 생각해서 충전기를 빼고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충전기를 넣어서 준다는 건 햄버거를 먹으면서 다이어트 콜라를 먹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완벽하게 충전기까지 빼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는 분이 기분이 좋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닦아주고, 지문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양손에. 그리고 이게 매뉴얼이 없어서 유심 핀이 없어요. 아마 구매하시는 분은 클립이 있으셔야 유심을 끼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이렇게 핸드폰을 넣어줬고 이제 닫으면 패키지가 워낙 없어서 이렇게 갤럭시 노트 7 FE 리박싱 끝. 패키지가 크게 없어서 굉장히 간단한 리박싱이었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잘 사용했지만 이제 Z 플립 때문에 곁을 떠나보내야 되는 노트 FE입니다. 사실품 구함. 폰은 얼핏 보면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 가까이서 자세하게 보면 약간의 흠집들이 눈에 보입니다. 직거래를 저녁에 밖에서 진행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만